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역사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랑 같이 1930년대를 배워볼 건데요. 1930년대 일제의 통치가 어땠는지 배워보도록 할 건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민족 분열 통치에서 조금 더 고강도로 나가게 되는 게 민족 말살 통치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930년대 들어 일제가 추진한 정책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병참기지화 정책도 있고 민족 말살 정책,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문제점과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일제 민족 말살 정책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건데요. 이 민족 말살 통치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배경은 1929년에 경제적 위기가 엄청나게 다가와요. 미국에 있었던 블랙 원데이라는 최악의 주가 폭락을 배경으로 해서 전 세계가 엄청나게 공황이 오게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와의 무역과 이러한 것들에 치중하고 있었던 일본이 이제는 그런 걸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내수만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침략 전쟁을 해야겠다. 이제 일본 열도와 한반도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이제 경제를 돌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중일전쟁도 일으키고 태평양전쟁까지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완벽하게 이제 민족 분열 통치로는 안 되겠다. 완벽하게 일본 사람을 틱하게 만들거나 우리나라의 정신을 지워버려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용해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민족 말살 통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민족말살 통치의 목적을 한번 알아볼게요. 민족말살 통치의 목적은 황국신민화인데요. 이 황국신민화가 어떤 뜻이냐면은 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천황이 다스리는 황제 국가인 황국, 일본의 신민화를 시킨다는 건데, 이 신민이 뭔 말이냐면은 이 신자가 신화할 때 신자거든요. 부활한 얘기예요. 부와 같은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의 저항을 완전히 억제하고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신들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런 한국 신민화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한국 신민화 정책 이념을 한번 살펴보면요. 내선일체예요. 첫 번째로 내선일체는 이 내가 일본의 얘기예요. 선이 조선이겠죠? 그래서 일본과 조선은 일체, 하나의 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일선 동조론이라고 있는데 일본과 조선은 동일한 조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 그러니까 너네랑 우리랑 같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말을 따라라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그 당시에 내선일체라고 했었던 비석이거든요. 쓰러진 비석인데 여기 보시면은 내선일체가 나와 있죠.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색깔을 지워버리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선일체, 일선동조론의 이념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내용은 그래서 한국인은 일본 천황에 충성하는 백성으로 동화시키려는 정책이었죠. 그래서 한국인의 색깔을 지우고 이제 일본인의 색깔을 입히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는 일이 황국신민서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면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교과서에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당합니다. 우리는 인고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 거 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렇게 일부러 세뇌시키듯이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뇌를 시켜서 일본에 충성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요. 자, 신사참배는 뭐냐면은 일본이
믿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신도라고. 이 신도의 절 같은 게 신사인데 거기 가서 이제 일본의 신들을 믿게 하고 궁성요배라고 해서 천황이 사는 절 쪽으로 그 궁 쪽으로 무조건 절을 하게 하는 것도 있었고요. 일본식 성명을 굉장히 강요합니다. 이 일본식 성명을 강요한 게 창씨개명인데요. 자, 이게 창씨개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인데 왜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고 창씨개명을 했냐면요. 여러분 교과서 71페이지에도 나오지만 이 한국식 성명을 그대로 고집을 하면 인간 취급을 안 해줬어요. 쌀 배급도 안 해줬고요. 수업도 못 듣게 했고요. 막 이렇게 질책도 엄청나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창씨개명을 하게 되고요. 자, 한글 사용을 금지시킵니다. 조선어 교육을 완전 폐지시켜버려요. 이렇게 한글의 사용을 금지를 하고요. 또 한글 신문도 폐간시킵니다. 동아, 조선일보 같은 민족계 신문은 완전 다 없애버리고요. 자, 우리가 여러분은 다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국민학교라고 불렸거든요. 이 국민학교가 왜 국민학교냐면은 여기 위에 보이는 상북 신민 요거를 줄여서 국민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그 당시엔 소학교였고 여러분이 이해할 땐 초등학교라고 보면 되는데 이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 한국신민학교의 줄임말로 국민학교로 만들어서 천황의 충성을 다하는 신민을 육성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자, 다음으로 병창 기지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병창 기지화 정책이 뭐냐면요. 우리나라를 이제 자기네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하는데 물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 총을 만들 것도 필요할 거고 돈도 필요할 거고 뭐 무기를 만드는 공장도 필요할 거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한 기지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목적은 한반도를 재력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자 보급 기지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용을 해서 대륙 침략의 천병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의 금속, 기계, 중화학 등의 군수 사업을 육성하고요. 철이나 석탄 등의 지하 자원의 생산을 증대합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네들 좋으려고 이렇게 군수 사업을 육성해서 우리나라에 만드는데 일본은 이것 가지고 아직도 너네 우리가 근대화 시켜준 거다. 우리가 공장 만들어주고 했으면 고마워해라. 이런 식으로 망발을 부리고 있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네들 좋아서 하려고 했던 병참 기지화 정책. 자, 이게 우리나라의 꽤 큰 은광이었던 삼덕 은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은광 같은 철, 석탄이나 금 같은 이러한 지하 자원들을 엄청나게 해갑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공업 생산이 북부 지방에 편중돼요. 이제 지금의 북한 지역으로 편중되는 거죠. 왜? 빨리빨리 만들어서 대륙 침략을 하기 위해서 넘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남쪽에는 그 평지가 많잖아요. 평지가 많고 평야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좋은 땅들이 많은데 북쪽에는 없으니까 북쪽에는 공장을 지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1945년에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고 나서 실제로 북한이 70년대까지 더 잘 살았어요. 왜? 일본이 남기고 간 이 공업 생산 시설들이 북한에 남아있어서. 자, 그리고 중화공업 중심의 구조가 되다 보니까 군수산업 이것만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쌀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병참 기지화 정책입니다.
자, 다음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기네들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인적으로도 또 물적으로도 엄청나게 수탈을 해요. 이게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인데, 자, 이걸 하기 위해서 국가총동원법을 내려요. 이 국가총동원법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국가에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자기네들이 전쟁하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이나 물자 등 광범위한 통제권을 법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네 부려먹어도 합법, 내가 너네 가진 물건들 내가 다 가져가도 합법,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국가총동원법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나게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의 수탈부터 보면요. 자, 전쟁에 동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을 이제 전쟁에 동원하는데 일본군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원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1938년부터 지원병제를 했어요. 처음부터 징병제를 해서 다 끌고 간 건 아니고 지원병제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처음에는 못 믿겠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사람들한테 총이랑 무기를 주고 이 훈련을 시켜놨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쳐서 일본을 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지원병제를 먼저 합니다. 사상검증을 하고 일본을 진짜 도와줄 사람들만 뽑아요. 이게 18,000명이었고요. 그러다가 학도지원병제를 실시해요. 이 학도지원병제는 뭐냐면은 이제 슬슬 1943년 되니까 일본이 패색이 짙어지거든요. 지기 시작해요. 중일전쟁에서도 그렇고 태평양 전쟁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그 어린 학생들, 그러니까 13세, 15세, 지금 여러분보다 어린 나이의 그 학생들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정말 어리죠. 지금 봐도. 이런 어린 아이들도 보면은 여기에 미, 영, 격이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정벌하다의 정자인데, 자, 소년병이 정벌하겠다. 지금은 아름다운 밑자를 쓰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을 쌀 밑자를 썼거든요. 미국이랑 일본을 이제 때리겠다. 그래서 소년병으로 정벌하겠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짓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4년 되니까 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이잖아요. 1944년 되니까 진짜 이제 볼 게 없는 거예요. 얘네도 더 하다가는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지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다 끌고 가겠다 하면서 징병제를 시작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약 20만 명이 전쟁터로 동원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전쟁에 동원한 거 말고 노동력도 엄청나게 수탈하거든요. 이 노동력은 1939년에 국민징용령을 내려요. 여러분, 군함도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이 군함도라는 영화를 봤을 때 그렇게 징용을 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서 탄광이나 철도, 군수공장으로 끌고 가서 그냥 마구잡이로 일시키는 거예요. 그 군함도라는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그 월급을 준다고 해놓고 관리비 어쩌고 하면서 다 떼가요. 결국에는 빚만 남게 되는 이러한 참혹한 짓을 해서요. 이게 그 당시에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철도 공장을 만들고 또 탄광을 만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을 엄청나게 착취당합니다. 그래서 총 장년 남자 중에 4명 중에 1명이 끌려가고요. 강제노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남자들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여자 정신대 근무령이라고 해서 여성들도 또 군수공장에 동원하고 일부는 군수공장에 간다, 돈 벌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군 위안부로 끌고 가는 나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우리 그 민족 가요가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모조리 긁어갔고요. 어랑어랑어야 이름 석자 읽고서 족구 만들고누나. 자, 지금 본 이 영상이 그 당시에 불려줬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보시면은 정신대 근무령, 그리고 창씨개명도 볼 수 있고요. 이후에 배울 공출 내용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원명제, 이러한 복합적인 것들이 잘 나타나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러한 정신대 근무령의 일환으로 그 사람들이 군 위안부에 동원됐다 그랬잖아요. 이 위안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위안부라는 것 자체가 점령지의 여성을 강제로 연행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취업 사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취업을 시켜준다고 데려가서 이제 일본군의 성노예 역할을 강요하는 거죠. 가둬놓고 일본군의 성역을 풀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혀가서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수십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고도 뭐 필리핀이라던가 베트남이라던가 뭐 대만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나라가 숫자적으로는 제일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전쟁 중에 희생당하기도 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자기네들이 이러한 짓을 했다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전쟁 후에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보시면서 불행한 삶을 사시게 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인적 자원만 수탈한 것도 아니에요. 또 물자도 수탈하거든요. 전쟁에 필요한 물자도 수탈하는데, 미국을 공출합니다. 미국이라는 게 말 그대로 쌀이에요. 쌀인데 산미증식 산업을 재개를 해서, 산미증식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 산미증식 산업을 이렇게 재개를 해서 그 쌀을 더 많이 만들기도 하고, 식량 배급제를 해서, 원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든 거 다 바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는 콩깻묵 이러한 것들 받아다 먹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공출미 그 쌀 내라고 하는 전단지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의 쌀이라도 더 많이 내서 바쳐서, 여기 귀축 미형이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귀신과 짐승 같은 미국과 영국을 때려 부수자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 굶고 있는데 자기네들의 그 전쟁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잘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또 금속도 골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농기구들이나 놋그릇, 뭐 수저, 제기, 제사 지내는 그릇이요. 뭐 그리고 절과 교회, 종, 동상까지 가져가요.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자, 이게 그 당시에 모여있는 뭐 냄비나 뭐 이러한 걷어진 거예요. 이걸 녹여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데 쓴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필품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탈 털어서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굽니다, 정말.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잘 보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1930년대에서 40년대에 일제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통치했는지, 민족말살 통치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민족말살 통치를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극복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어떻게 저항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습 잘 하시고,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잘 볼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